명확하게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게 국민의힘이 지지받는 길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우리 백주현 부대변인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일맥상통하게 대통령이 자신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정당 안에 있던 소위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도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가 사실 한동훈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대표적 정치인일 텐데 공천 취소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1년 내내 한동훈과 싸워왔으니까요. 그때는 근데 예전에 저 좋아하시던 분들도 그만 싸워라, 싸우지 마라, 한동훈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많이 하다가 한동훈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이제야 뒤늦게나마 아 진짜 미안했다, 우리가 몰랐다, 한동훈한테 속았다 하는 분들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뭐 늦게라도 저는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백지원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에 사실 보수나 우파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민주당 갔어도 되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맞아요. 정치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좌파 떨거지들인 거죠, 사실. 오히려 좌파에서는 주류가 아니다가 국민의힘이나 보수로 넘어와서 여기서 뭔가 행세하고 싶은 인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나 지지율에서 명확하게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게 국민의힘이 지지받는 길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왜 국민의힘은 우리가 다 거기서 당직을 해봤잖아요.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고 부대변인을 해봤고 왜 이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한동훈계나 그쪽 사람들 품으려고 하고 대통령과 뭔가 거리 두려고 하고 선 그으려고 하고 이런 이해 안 되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미 시대에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여의도 논리라고 하는 것들, 그게 결국에 PC주의거든요. 네. 좌클릭하면 중도 확장성인 줄 아는 것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뭐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는 특히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본보기로 징계를 하거나 출당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뭐 소장파라는 식으로 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저는 아주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선언까지 했었고 그랬었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법인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보수파리를 하고 다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고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파적인 가치에 대해서 선명성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구나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 당이 국민들께 앞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가치적인 면에서 있어서 분명히 재정립이 필요한 건데 이 당은 항상 끝까지 PC주의를 놓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늘 써왔던 사람 또 반복해서 쓸 것이고 좌클릭한 사람 소신있니 개혁파니 이런 식으로 또 띄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답답합니다.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좌파면 그냥 좌파 정당에 솔직하게 가서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파면 우파 정당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우파 정당에서 한 80%는 다 몰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가지 저도 원인을 좀 짚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조중동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이제 같이 했던 지도부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류 중진 의원들을 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설에서 욕먹으면은 뭐 난리 나는 줄 알아요. 벌벌벌 떨어요. 진짜로 그걸 의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조중동이 국민의힘을 비판하잖아요. 네. 너네 좌클릭해라, 중도로 가라.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등이 조중동의 영향력 별거 없다라는 걸 만천하에다 드러냈거든요. 네. 조중동이 TV조선 채널A가 아무리 씹고 뭐 대통령 끝났다 뭐다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더 지지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조선일보는 스탠스가 슬그머니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막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진단이고 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저도 참 공감을 하는데 이분이 뭐 이 문재인 지지했고 송철호 밑에 있었고를 떠나서 보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민 추천제 특혜 공천 받지 않았어요. 그 국민 추천제 어느 국민이 추천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인지도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국민이 그 이름을 누가 김상욱을 안다고. 누가 안다고? 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래요.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싸우다 상처 입으면 너 상처 보기 싫어 가. 뭐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예를 들면 김혜지 같은 사람 비례 2번 줄 바에 젊은 여성 대변하는 백지원 부대변인을 여성 비례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명단에 젊은 여성들 몇 명 올렸다가 욕먹고 뒤로 뺐잖아요. 누구는 뭐 총리실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느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당의 청년본부장으로 있었고 청년 최고를 한 제 입장에서 보면 쟤네 대체 뭐지? 누구지? 네, 아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막 올라왔다가 자기들끼리 막 쿵덕쿵덕 하더니 또 빼버려. 네. 그럼 정말 제가 아는 열심히 싸우고 뭐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대선 때 생업 내팽개치고 1년 내내 선대위 출근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소외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가면 갈수록 잘 싸우는 사람들, 전투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봤자 나 안 챙겨준다. 빠지고 운 좋게 인맥 있거나 연줄 있거나 어디 가서 좌파 중도 코스프레 하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되고 공천 받아서 당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우리는 허약해지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확실하게 챙기니까 국회에서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간첩 같은 사람들까지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좀 방송 나와달라 해도 나 나가기 싫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요. 방송 나오겠다고. 네. 인터뷰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제가 이제 뭐 YTN, KBS 연합뉴스 방송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조금만 여론이 불리할 것 같고 어렵고 하면 그냥 방송을 다 안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여론전에서 판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동훈식으로 대통령이랑 각 세우고 대통령 욕해서 중도 민심이 돌아오면 왜 한동훈이 대표할 때는 당 지지율 바닥을 치다가 한동훈 나가니까 정말 보수파의 가치를 강조하니까 이 지지율이 오릅니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앞으로 뭐 소구력이 없을 사람이다. 그리고 과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공천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까지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수여받아서 정치한 사람이고 그런 셈이죠. 스스로 네. 이루거나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런 사람은 특히 청년층에는 소구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중동에 이렇게 막 굉장히 걱정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층은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달고 있지만 결국에 또 가짜 뉴스였다든지 본인들의 이익관계나 뭐 광고주의 성향에 따라서 또 논조를 바꾼다든지 동아일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아일보도 정부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처칠에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다른 논조로 아예 이제 거의 좌파적인 관점으로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과연 지금 한국에서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도 뭐 중도성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라고 생각을 했던 언론사들도 뭐 전 세계 극우 인사들을 다 모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언론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이미 상당 부분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치인과 국민들 간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언론의 그런 프레임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